자, 우리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급등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고 주식을 처음 접하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매매를 막 하다가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급등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급등주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급등주 하지 마. 위험해. 근데 급등주를 왜 하지 말아야 되고 급등주를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저도 잠시만요. 자,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급등주들은 위험해요. 급등주 아주 리스크 크다.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너무 높아서. 왜? 급등주들 우리가 타게 되면 보통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 등락률 퍼센테이지가 20%, 25%, 아니면은 분당 등락폭이 막 5%, 7% 올라오는 애들을 많이 봐요. 그럼 내가 탑승하는 지점은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이고 보통 이런 종목들을 추격으로 많이 붙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 타는 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급등주들 뭐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뭘 해야 되냐?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만큼 20%든 25%든 아니 분당 등락폭이 5%든 7%든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에도 내려오는 폭이 커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테마주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예로 2020년대 제약바이오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막 치고 올라갔어요. 이 종목도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뭐 추격으로 붙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고 많이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됐었죠? 이 테마,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테마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내가 손절 단가를 마이너스 2%로 잡아놨다라고 한다면 내 손절은 그냥 마이너스 2%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급등주를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그중에서 초보자분들 중에는 요 손절 라인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잡았어요. 내가 마이너스 2% 되면 탈 거야 하더라도 이게 우수수 떨어지는 이 음봉을 보고 쉽게 손이 안 나가요. 손절은 해야 되는데 마우스에 손만 가고 있고 매도 버튼을 쉽게 못 누른다라는 거. 그래서 2%에서 3%가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실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손절을 못하고 들고 있게 되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 저기 저 위에 우리가 쉽게 주식에서 얘기하는 펜트하우스에 내가 매수를 한 상태에서 낙폭을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추격 종목을 잘 붙고 급등주들을 내가 잘 먹으면 3%든 5%든 수익을 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3%, 5%잘 먹다가 한 종목 마이너스 크게 나서 20%, 30% 찍히게 되면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고 계좌가 망가져.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털어버리면 되니까. 얘 몰빵한 거 아닐 테니까. 근데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냐? 떨어져요. 마이너스 2%, 3%, 5% 떨어져요. 그럼 그때 뭘 해요? 추격으로 붙은 상태에서 급등주를 탄 상태에서 물을 타버려요. 뭘 한다고요? 물을 타요. 내 자금들을 계속 넣어버려요. 현금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마이너스는 계속 내려가고 비중들도 늘어나고 마지막에 됐었을 때 보면은 마이너스 20%에 들고 있는 비중 80%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계좌는 깡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 타면 깡통 찬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급등주 타다가 손절 못하고 내려가는 거, 떨어지는 거 계속 물 타서.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물을 타는 이유들이 있어요. 항상. 물을 타는 이유. 급등주를 탔어요. 올라가는 애. 급등주 탔어요. 떨어지는 거 내가 물을 타서
반등 나왔을 때 오히려 수익 내고 나온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라도. 그러니까 물 타서 탈출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20종목 중에 18, 19개 성공하더라도 하나 실패하면 깡통이에요. 왜? 자금을 나중에 되면 계속 투입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급등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 싶어요. 급등주를 정말 하고 싶고 급등주 하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럼 해야겠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급등주 할 때 뭘 해라? 손절단가 잡고 가라. 그리고 뭘 하지 말아라? 물타기 하지 말아라. 내가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손절 단가를 잘 세워놓고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 잘하고 빠져서 내가 2% 손절할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돼도 물타지 말고 빠르게 손절해라. 그래야 내 계좌도 지키고 급등주로도 수익을 계속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 안 드려요. 하지만 적어도 하실 거면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공부하는 종목들을 많이 올려드려요. 방송 끝나고 나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그냥 1, 2% 올라와 있고 3% 올라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보통 많이 올라가 있으면 막 15%, 17%, 18%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제가 영상에 항상 남겨드려요. 뭐를 하라? 손절 단가 이렇게 잡고 가야 되고 전략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전략은 이렇게 잡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 단가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하더라도 손실이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가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손절 단가 되게 잘 지키는데 나 급등주 타는데 손절 단가 되게 잘 지켜. 근데 왜 자꾸 계좌가 마이너스지? 나 자꾸 계좌가 시드가 자꾸 줄어. 왜 그러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승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승률. 내가 추격 자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애들 급등주들을 선택을 했을 때에도 승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승률이 60%, 60%만 돼도 어쨌든 수익이나 손절 이런 것만 잘 맞추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승률이 40%, 30% 내려가 버리고 익절할 때 너무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익절 1%, 손절은 5%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승률도 낮은데, 승률도 낮은데 내가 보는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되면 계좌가 조금씩 줄다가 시드머니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승률도 지켜야 되고 수익도 잘 벌면서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 물타기 나면 안 되고 그 짧은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서 내가 전략도 짜야 되고 야 이거 그러면 누가 해야 될 종목일까요? 이런 종목은 누구만 건드릴 수 있을까요? 최소 중고수 이상은 분들이요. 초보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익도 보고 손절 단가도 잡고 전략도 짜고 어떤 뷰를 볼 수 있는지 다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걸 다 하다 보면 이미 높이 올라간 상태예요. 내가 종목을 3% 구간대에서 봤는데 이걸 보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종목은 7%, 8%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못 참겠어서. 그러니까 내가 먹을 폭보다 손절 볼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승률이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초보자분들께 제가 추격, 그 다음에 급등주 무조건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다.
적어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단가와 물타기 절대 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현재 2021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주가의 윗꼬리가 달려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 윗꼬리가 정말 길고 많이 달려있다는 거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종목 한두 개 맞기 시작하고 한두 개 물리기 시작하면 내 계좌에 백화점 내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좀 더 재밌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찾아보고 조금 더 고민하고 내가 좀 더 자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안전한 걸 노리다 보면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의 100%는 없지만 내 승률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내 안정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체감적인 불안감은 낮추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하면 우리만 손해다. 개인 투자자만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종목들 타지 말고 안전하고 조금 더 무난하고 조금 더 잘 갈 수 있게끔 앞으로도 포트 잘 꾸리셔서 수익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등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좀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주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감사합니다.